여러분, 1992년 인천 북구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던 당시 24살의 김은정 씨는요, 9월 21일 평소처럼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유, 우리 딸 고생했어. 아니에요, 엄마. 내가 얼른 성공해서 우리 아빠 엄마 내가 모셔야 될 텐데. 외동딸이었던 김은정 씨는요, 효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딸이 부모님은 항상 대견스러웠어요. 그렇게 퇴근 후에 엄마가 딸의 가방이라든지 옷가지를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아니 딱 보니까 딸의 가방 밑부분이 찢어져 있네. 어머, 얘 은정아, 너 가방 밑에가 찢어져 있는데? 너 여기로 뭐 떨어지거나 한 거 아니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정씨가 가방 속을 뒤져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방 밑에 난 구멍으로 지갑이 떨어진 건지 어떤 건지 지갑이 없는 겁니다. 아무래도 은정씨가 퇴근길에 소매치기를 당한 듯 보였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갑 한번 잃어버리면 정말 짜증이 납니다. 신분증 재발급 받아야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재발급 받아야지, 혹시나 쿠폰 있으면 쿠폰 다시 받아야지, 뭐 신경 쓸 게 한두 개입니까? 아우, 생각만 해도 짜증나요. 당시 은정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 짜증나. 지갑에 신분증이랑 다 있는데, 아, 나쁜 새끼들, 내가 잡히면 죽여버릴 거야 진짜. 그렇게 다음날 은정씨의 집으로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때 이 전화를 은정씨가 받았는데, 웬걸 은정씨의 지갑을 주웠다고, 지갑 안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갖고 전화 드렸다면서 만나서 드리겠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행운이죠. 아싸, 재발급 안 받아도 된다. 신분증 속에 적혀있는 주소를 보고 마침 가까운 근처여서 은정씨의 집 앞 카페에 와있다는 사람의 전화에 9월 22일 밤 8시경 은정씨는 기분 좋게 지갑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간 은정씨, 아니 새벽 3시가 가까이 돼도 안 들어와. 당연히 아빠 엄마는 애가 탔습니다. 아니 지갑 찾으러 나간 애가 왜 여태 안 들어와. 여보, 이거 경찰에다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호들갑 떨지마. 다 큰 앤데 괜히 경찰에 신고했다가 바로 들어와봐. 그건 또 무슨 망신이야. 뭐 놀다 들어오나 보지. 가만히 있어. 곧 들어올 거야. 그렇게 다음날이 밝았습니다. 여전히 은정씨의 소식은 없는 상황. 이때까지도 은정씨의 부모님은요,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혹시나 돌아올까봐, 들어올까봐 더 기다려봅시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전 11시 10분경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은정씨였어요. 은정씨는요, 엄마 나 끌려왔어요. 카페에서 지갑을 받아서 나오다가 어떤 사람한테 끌려왔어요. 지금 전화박스 앞에서 칼을 들고 날 지키고 있어요. 엄마, 나 어떡해. 1000만원을 붙여주지 않으면 나 죽여버리겠대. 나 어떡해요, 엄마. 이 소리에 은정씨의 엄마는요, 1000만원 내가 바로 붙여줄게. 바로 붙여준다 그래. 은정아, 너 지금 어디니? 아, 모르겠어요. 밤새도록 차를 타고 왔는데 확실하진 않은데 왠지 여기 부산 같아요, 엄마. 아, 나 이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부터 그놈들이 나오라고 소짓하고 있어요. 엄마 나 무서워. 어떡해. 그러면서 갑자기 악 하는 악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 전화에 너무 놀란 부모님은요,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내 딸이 납치를 당했다고. 그렇게 신고를 받은 인천 경찰은요, 바로 은정씨가 일했던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학원 가서 보니까 웬걸, 은정씨가 학원을 그만둔 지 3달에서 한 4달 정도 됐다네. 그것도 거의 잘리다시피 한 거예요. 왜? 학원의 강사로 1달 정도 다니는데 지 맘대로야. 좀 다니다가 일가기 싫으면 안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학원에서 잘라버린 거예요. 이번에 경찰들은요, 은정씨의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만났었어요. 그때 은정이가 별말은 없었고 보니까 오히려 씀씀이가 커졌더라고요. 저한테 비싼 미용 마사지 받았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 말에 경찰들은요, 그 미용 마사지 샵을 알아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행히 이제 은정씨를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아, 저번에 우리 미용실 와가지고 1달 이용권 끊어간 아가씨인데. 아, 그래요? 그 1달 미용권이 얼만데요? 아, 저희 샵은 40만원 정도 해요. 여러분, 이때가요 1992년도입니다. 1992년도에 1달 미용 이용권을
40만 원? 이거 절대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아니 3개월 전부터 학원에서도 잘려가지고 일도 안 하고 있었다는데 도대체 무슨 돈이 어디서 나가지고 이렇게 비싼 미용 이용권을 끊었던 걸까? 그렇게 며칠 뒤에 집으로 다시 은정씨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1,000만 원 좀 빨리 보내주세요. 무서워요. 돈만 보내주면 저를 꼭 집으로 보내주겠대요. 돈은 제 통장으로 우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엄마 이놈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저를 가만두지 않겠대요. 엄마 무서워. 나 어떡해. 이때 은정씨는요 부모님한테 그 돈을 받을 통장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 은행은요 상업은행이었어요. 자기 이름 통장. 이에 경찰들은요 상업은행 본점에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해당 계좌에서 돈을 빠져나가는 걸 막아달라라고 요청했고요. 상업은행 전국지점 그리고 전국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전화 발신지인 부산경찰청에 연락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상업은행 전 지점에다가 형사들을 깔아달라고, 형사들을 이제 잠복 근무를 시켜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9월 24일 오전 10시경 은정씨의 부모님은요 납치범들의 요청대로 1,000만 원을 입금시켰습니다. 당시 은정씨가 알려줬던 본인의 계좌는요 이미 상업은행 전 지점에 범죄 계좌로 등록이 돼가지고 돈을 입금을 해도요 빼갈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건 물론이고요, 누군가 돈을 빼려고 시도를 한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그 기록이 상업은행 본점으로 가게 되고요. 그러면 본점에서 또 바로 경찰서로 연락이 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범인이 계좌에서 돈을 빼가기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이 흐르고 오전 11시경 드디어 계좌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누군가 평택 상업은행 지점에서 돈을 빼려고 시도한 거예요. 당연히 이 사실은요 상업은행 본점으로, 그리고 본점에서 인천경찰서로, 인천경찰서에서 평택경찰서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은행으로 가서 확인한 결과 이 김은정 씨가 돈을 빼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본인 계좌였으니까. 당연히 경찰은요 범인은 어디에 있냐고, 왜 혼자 이 은행에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범인들이 들어가서 돈 인출해 오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혼자 온 거예요. 그놈들은 은행 앞에서 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경찰들은요 바로 현장 근처를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납치범들을 찾지는 못했어요. 이 은정씨는요 날 납치한 남자들은 총 3명의 젊은 남자였고요. 3명 중에 1명은 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키는 다 한 170 중반 정도 돼 보였는데 머리는 다 스포츠 머리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은요 은정씨한테 물었습니다. 왜 은정씨 혼자 은행에 들어가서 돈을 찾은 거예요? 아 그거는 자기들이 직접 들어오면 잡힐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아니 그러면 왜 은행 직원한테 구조 요청 안 했어요? 범인들이 같이 없었으니까 충분히 해도 됐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경찰이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범인은 밖에 있고 피해자만 은행 안으로 돈 찾아오라고 들여보냈다는 게. 이 말에 은정씨는요 사실 저 그놈들한테 겁탈당했어요. 만약에 신고하면 세상에 다 알려버린다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은정씨의 말에 경찰은요 와 천하의 나쁜 새끼들 진짜 내가 꼭 잡아줄게요. 그럼 혹시 돈 찾고 나서 그 납치범들이랑 다른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다든지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랬더니 은정씨는 돈을 찾아가지고 평택역 휴게소에서 만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경찰은요 형사 30명 그리고 교통 순찰 23명 그리고 2개의 검문소 그리고 방범 순찰 차량까지 모든 경찰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무려 6시간 동안 검문 검색도 하고요. 형사들은 잠복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범인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9월 24일 오후 3시경 은정씨는 인천경찰서에 도착을 했고요. 나머지 추가 조사를 더 받게 됐는데 이때 인천경찰서에서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니던 학원, 직장도 잘린 상태였고 돈도 없으면서 어디서 돈은 났는지 펑펑 쓰고 다니고 있었고
뭔가 냄새가 나. 그래서 이 경찰은요, 이 은정 씨한테 물었습니다. 그 납치범들이 몇 명이라고 했죠? 3명이요. 납치범들이 3명이나 됐는데 왜 아가씨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옆에서 지키기만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아보니까 아가씨 몇 달 전부터 학원 일은 안 하고 있었대. 그런데 부모님한테는 달달이 돈을 드리고 있었더라고. 그 돈 그거 어디서 난 거예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비싼 미용실도 한 달 계약하고 그랬던데 그 돈은 또 어디서 난 거예요? 부모님이 뭐 넉넉한 형편도 아니더만. 경찰의 이런 말에 은정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경찰이 한마디를 했어요. 아가씨,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은정씨 돈이 필요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학원 강사로 이 은정씨가 나갈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한테 다만 몇백만 원이라도 드릴 수가 있었고 내 쓸 거 쓰고 괜찮았는데 학원에서 잘리면서 그 모든 걸 못하게 된 거예요. 집에는 말도 못하고 매일 아침 출근한다고 나오긴 하는데 돈벌이는 전혀 없어. 이거 어떡하지? 그런 와중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대출받기 어려워요? 내가 쉽게 돈 빌려줄게요. 부동산만 담보로 걸어요. 라는 광고지를 하나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집 있는데? 나 돈 필요한데? 쉽게 돈을 빌려준다네? 그래서 부모님 몰래 이 집을 뒤져가지고 집 문서를 몰래 훔쳐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담보 걸어가지고 1992년도 당시에 600만 원을 대출받은 거예요. 92년도에 600만 원 큰 돈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뭘 했냐? 우선 고급 미용실 가. 샵에 가요. 비싼 관리 다 받아요. 그리고 금은방 갑니다. 이거 보석 너무 이쁘다. 이거 주세요. 보석 사요. 그리고 옷가게 갑니다. 이것도 이쁘고 저것도 이쁘다. 이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주세요. 그리고는 매달 자기 부모님한테 월급 받았다라고 속이고요. 얼마씩 또 드리고. 그렇게 돈을 다 쓴 거예요. 돈 빌릴 때의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돈 뭐 급하니까 우선은 빌리고 쓰다가 뭐 새 직장 구해가지고 갚으면 되지. 모두 마음은 같아요. 다 그런 마음으로 빌리잖아요. 하지만 세상살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새 직장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우선 내 수중에 대출받은 돈이든 뭐든 큰 돈이 있으니까 눈이 해가닥 돌아가지고 눈앞에 있는 그 돈 그냥 다 쓰고 댕겨. 하지만 이런 대출의 무서움이 뭡니까? 이자 아니에요, 이자. 이 이자가 하루하루 미친 듯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자기 부모님 등쳐먹는, 아주 좋게 그냥 등쳐먹는 납치 자작극을 벌였던 겁니다. 일부러 퇴근하고 돌아오는 척 하면서 자기 가방 밑부분에 구멍을 낸 채로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지갑을 잃어버린 척하고 납치 당한 척 해가지고 엄마한테 1000만 원 뜯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100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거 다시 엄마한테 월급 받았다고 주려고. 일부 지가 쓰고. 참 이게 뭔가. 아빠 엄마는 효녀 딸 뒀다고, 우리 딸 매달 부모 생각한다고 이렇게 매달 돈을 갖다 준다, 이렇게 우리 딸 이렇게 착한 애야, 그렇게 자랑자랑을 했었다는데 이거 부모님이 받았을 충격 어마무시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1000만 원 준 걸로 나한테 다시 용돈인 척 줬다라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엄청난 경찰력이 동원이 되고 많은 수사진을 긴장시켰던 이 사건은요, 어처구니 없게도 납치 자작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은정씨 크게 형을 살거나 한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1992년에 부모를 등쳐먹은 경찰들을 긴장시킨 이 자작극 사건이 실제 있었다는 거, 간도 크죠? 그래서 오늘은 1992년도에 일어났었던 한 기가 막힌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